5월 11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아침 신문은 어떤 소식 다뤘는지 짚어보겠습니다. 이현웅 아나운서가 정리해봤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첫 번째 기사부터 보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 신문 일면에 같은 사진이 좀 많이 실려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부부가 네 쌍둥이를 낳은 사진이죠? 네, 맞아요. 경기 과천에 사는 송리원, 차지혜 씨 부부인데요. 초산에 자연분만으로 네 쌍둥이를 낳았습니다. 국내 최초라고 하고요. 첫째부터 딸, 아들, 딸인데 넷 중에 가장 적은 체중인 0.9kg으로 태어난 첫째가 지난주에 마지막으로 태어나면서 이제는 모두 한 자리에 모일 수 있게 된 겁니다. 자, 신문 다음 면을 좀 보게 되면 자, 건강하게 누워있는 내 아이의 모습이 있는데 이 왼쪽부터 첫째, 둘째, 셋째, 넷째인가요? 맞습니다. 일란성 딸 쌍둥이 리지와 록시 그리고 일란성 쌍둥이 비전이와 설록이의 모습입니다. 이 부부는 결혼 2년 차에 3년 차죠. 난임병원을 찾아서 2세를 준비했다고 하는데요. 임신 사실을 확인한 첫 검진 때 쌍둥이라는 소식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 검진에서는 세 쌍둥이, 그리고 그 다음 주 검사에서는 네 쌍둥이인 걸 알게 됐습니다. 아이들은 출산 예정일보다 2개월 빠른 33주 만에 태어났는데요. 의학계에서는 이렇게 네 쌍둥이가 태어날 확률 100만 분의 1 정도라고 보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기적인데요. 이 아이들 소식에 송씨 회사와 지역사회 또 많은 분들의 축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비슷한 소식이 있었습니다. 네 쌍둥이 나온 포스코 직원의 소식이 좀 화제가 되기도 했었는데 네. 얼마 전에 그 포스코 그 회장님이 직접 집을 찾아가서 통 큰 선물을 쌌다 이런 소식 들었거든요. 차도 주고 용돈도 주고. 네, 맞습니다. 그 송리원 씨네 회장님 좀 부담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자, 선수에겐 허락된 적이 없는 말, 출산휴가 다녀오겠습니다. 자, 어떤 내용인가요? 네, 여성 운동선수들 임신과 출산에 대해서 어떻게 느낄까요? 이 신문에는 여자축구 국가대표 출신인 황보람 선수의 이야기가 담겨 있었는데요. 임신 사실을 처음 알았을 때 마냥 기뻐할 수 없었고 막막했다고 말했습니다. 팀 닥터와 코치는 꼭 나아라, 돌아올 수 있다라고 응원을 해줬지만 오래 지나지 않아서 구단으로부터 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다고 하는데요. 임신을 했다고 16개월 이상 남은 계약을 해지하는 게 맞냐라고 따지고 싶었지만 다시 돌아갈 가능성을 열어두기 위해서는 구단과 갈등을 빚기는 어려웠다고 합니다. 그래도 다행히 출산 후에 훈련을 꾸준히 하면서 재계약까지 완료했고 그라운드에 돌아올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황보람 선수는 선수들도 일반 회사원들처럼 충분한 휴식만 갖는다면 다시 뛸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연맹이나 협회 차원에서 만들어진 제도 등을 잘 다듬을 필요가 있다는 바람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임신 사실이 마냥 기쁘지만 않았다는 게 정말 좀 안타까운 부분인 것 같은데 미국에서는 출산 휴가를 유급으로 인정하고 또 수당도 주기로 했다고요? 네, 미국 여자 프로 농구 협회 얘기인데요. 선수들의 출산 휴가를 보장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100%의 급여 그리고 $5,000 상당의 육아 수당도 주기로 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축구, 농구, 배구 등 종목별로 선수들의 계약 형태가 다르고 또 임신이나 출산 관련 규정도 제각각인 상황인데요. 황보람 선수의 바람과 또 미국의 사례처럼 더 이상 선수들이 엄마와 선수 중 양자택일 해야 하는 상황이 서도록 하지 않아야겠습니다. 네. 엄마가 된다고 자신의 분야에서의 능력이 없어지는 건 절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관행과 문화는 좀 개선돼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자, 서울신문 일면인데요. 신도시가 교통지역에 갇혔다. 관련 기사 굉장히 좀 자주 나오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경기도민은 인생의 20%를 대중교통에서 보낸다. 이게 한 드라마에 나온 대사라고 합니다. 정말 현실을 잘 반영하고 있는 듯한 모습이었는데 현재 경기나 인천에서 서울로 통근 또는 통학하는 인구가 140만 명 이상이고요. 직장인을 기준으로 집과 회사를 오가는데 하루 평균 2시간 20분 정도 소요하고 있다고 합니다. 2기 신도시의 경우는 1기 때와는 달리 시작 단계부터 교통에 대한 대책이 함께 고민됐는데요. 하지만 정작 김포 한강 신도시처럼 수요 예측에 실패하거나 예산이나 사업성 부족 문제로 입주한 지 꽤 지난 지금까지도 계획대로 진행되지 못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신도시 주민들은 출근을 하고 나면 하루 에너지의 절반은 쓰는 것 같다. 일이 일찍 끝나더라도 줄이 길 게 뻔하기 때문에
회사에 더 있다가 온다라면서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뭐 기존 신도시들의 교통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인데 3기 신도시는 그럼 불보듯 뻔한 거 아니냐 이런 반응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3기 신도시는 선교통 후 입주를 원칙으로 내세웠고 또 원희룡 장관도 신도시만 짓고 나 몰라라 하는 정부가 되지 않겠다면서 이전 실패 사례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각오를 보였습니다. 실제 3기 신도시의 철도 노선 예탄은 마친 상태인데요. 하지만 서울신문 여전히 걸림돌이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지자체 간의 갈등, 또 원주민에 대한 보상 문제 등이 앞으로 풀어가야 할 숙제로 남았다는 지적입니다. 네, 저도 이제 경기도에서 출퇴근했던 경험이 있는데 굉장히 힘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통 문제를 먼저 고려한 신도시 개발이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자, 교사 관련 설문조사인데 다음 주가 이제 스승의 날이 있는데 조금 좋지 않은 조사 결과인 것 같습니다. 네. 20대 그리고 30대가 68%를 차지하고 있는 교사 노조가 전국의 유초, 중고 교사 11,000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설문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최근 1년 동안 사직이나 이직을 고려한 빈도를 물었더니 26% 정도는 거의 매일, 34%는 종종, 28%는 가끔이라고 답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10명 중 8, 9명은 사직이나 이직을 1년 내에 고려한 적이 있다는 건데요. 교권 침해도 주요한 이유 중에 하나였습니다. 학생이나 학부모에 의한 교권 침해를 경험했다는 응답 각각 70% 정도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서 응답자 중 26%는 최근 5년 내에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나 상담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기도 했습니다. 네, 뭐 교권 추락에 대해서 저희는 뭐 간접적으로만 지금 접하고 있습니다만 현장에서는 더 심각하게 느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뭐 이 밖에도 낮은 봉급이나 업무 부담까지 겹치면서 고민은 더 깊어지고 있다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교대생들 사이에서도 선배들의 상황을 보니까 자긍심만으로 교단에 설 수 있을지 자신이 없다면서 다른 길을 찾아 나서려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전국 교대 10곳의 중도 자퇴생과 미등록 신입생이 4년 사이에 2.8배나 늘어난 점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상황입니다. 현장에서는 교원의 지위나 처우가 홀대받지 않도록 정상화해야 교사와 교대의 위기를 막을 수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네. 학창 시절을 돌아보면 선생님들이 참 많은 영향을 주신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더 자부심을 갖고 가르침에 임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이 고민돼야 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기사인데요. 자, 이제 여름이 다가오면서 벌써부터 좀 걱정하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 모기가 싫어하는 비누 향이 있다고요? 어떤 내용인가요? 네, 최근에 미국 버지니아 공과대에서 진행한 연구 결과가 한 국제 학술지에 실려서 주목받았습니다. 24세에서 33세 남녀 5명을 대상으로 몸을 씻지 않았을 경우 그리고 비누를 사용해서 씻은 뒤를 비교해서 모기가 얼마나 달려드는지 실험을 해봤는데요. 이때 비누도 향이나 성분을 달리해서 영향을 주는가 여부도 함께 파악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결과가 재미있게 나왔는데요. 달콤한 과일향 또 꽃향기를 내는 비누로 씻은 경우에는 씻지 않은 경우와 비슷한 정도로 모기들이 덤벼들었다고 합니다. 반면에 위스키 향 또 코코넛 향을 내는 비누를 사용하면 모기들은 다소 피하는 경향이 있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자, 이걸 핑계로 위스키 더 드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결국에는 좀 잘 씻어야 하고 모기들이 싫어하는 향으로 골라야 모기한테 좀 덜 물릴 수 있다는 거네요. 네. 뭐 참고로 체온이 높거나 땀을 많이 흘리는 사람, 또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을 모기는 더 선호한다고 하니까요. 뭐 향 고르는 것보다 모기에 덜 물리려면 일단 잘 씻고 개인 위생에 신경 쓰는 게 좋겠습니다. 이번 연구를 진행한 버지니아텍 연구진은 앞으로 더 많은 종류의 비누를 이용하고 또 실험 대상자 규모도 늘려서 추가 연구를 진행할 거라고 하니까요. 내가 쓰는 향 없네 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기다려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주변에 이제 모기 때문에 유독 괴로워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참고하실 만한 정보가 될 것 같습니다. 굿모닝 브리핑 이현웅 아나운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